1999년 여름, 벵거 감독이 수년 동안 원하던 한 남자가 하이버리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땐 아무도 몰랐죠. 이 남자가 곧 프리미어리그의 판도를 흔들고 런던의 왕이 될 줄은. 앙리와 벵거의 인연은 아스날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앙리가 유소년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당시 모나코를 이끌던 벵거 감독은 17살이었던 앙리에게 1군 데뷔의 기회를 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벵거가 시즌 초에 경질되면서 그들의 인연은 짧게 끝나고 말았죠. 이후 앙리는 모나코에서 수년간 뛰며 자신의 기량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 나이부터 레블레 군단의 유니폼을 입고 자국에서 열린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1999년 1월 그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의 무대에 도전하고자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낯선 타지 생활에 대한 적응은 둘째치고 클럽 안에서는 그를 위한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안첼로티의 전술 아래 간혹 윙백으로도 뛰게 되면서 본래의 플레이를 보여주긴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우연한 만남은 훗날 그의 커리어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디네세와의 경기를 끝마치고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는 사실 앙리의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온 벵거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죠. 그리고 벵거는 앙리에게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윙백으로 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물론 그가 유벤투스를 떠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죠.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구단은 앙리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용건은 바로 다음 시즌엔 본인을 우디네세로 임대를 보낼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당시 유벤투스는 우디네세의 아모로주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우디네세는 앙리를 임대해주는 조건으로만 그를 팔겠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클럽은 앙리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앙리는 차갑게 응수했죠. 엄청난 믿음이군요. 그럼 혹시 델피에로도 믿으십니까? 그럼 그를 임대 보내세요. 이후 그는 유니폼을 고이 벗어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클럽에서 뛰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1999년 8월 앙리는 다시 한번 벵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앙리가 처음으로 아스날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가 클럽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거라고 예상한 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즌 초반엔 계속 무득점을 이어가며 전 시즌부터 이어지는 부진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건넨 벵거의 한마디가 그의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앙리는 자신의 완벽한 침투에도 패스를 주지 않는 클럽의 미드필더들을 보며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 앙리는 벵거에게 불만을 표출했고 그러자 벵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융베리가 베르캄프처럼 너를 계속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이 말은 즉 융베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선수들이 뿌릴 수 있는 패스의 퀄리티와 시야가 모두 다르다는 말이었죠. 바로 그 순간부터 앙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방식을 버리고 공을 가진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스날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0202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함께 리그와 FA컵 트로피를 모두 들어올리며 더블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로부터 1년 뒤 아스날 팬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시즌 03-04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앙리의 득점포에 힘입어 그들의 기세는 좀처럼 그칠 줄 몰랐고 후반기까지도 리그에서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2004년 4월 트래블에 도전하는 그들을 찾아온 건 8일 동안 무려 4경기를 치러야 하는 지옥같은 일정이었죠.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FA컵 준결승에서 패배, 곧바로 이어진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도 패배하며 단 4일 만에 두 대회에서 모두 탈락하는 아픔을 겪고 말았죠. 그리고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어지는 다음 상대는 바로 리버풀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 앙리를 비롯한 모든 선수가 지쳐있었고 심지어 선제골까지 내주며 끌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리그마저 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날이야말로 슈퍼스타의 클러치 한 방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죠. 그렇게 아스날의 슈퍼스타는 이날 역사에 남을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클럽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결국 리그만큼은 지옥같은 일정 속에서도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죠. 그리고 2주 후 그들이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장소는
공교롭게도 라이벌의 홍구장 화이트 하트 레인이었죠. 이제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4경기가 남아있었고 계속해서 무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렇게 아스날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26승 12무라는 기록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유일한 무패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앙리는 리그에서만 30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았죠. 이처럼 03-04 시즌은 앙리에게 그리고 아스날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시즌이었습니다. 앙리가 프로에 데뷔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재능이 아니었고 어느덧 주장원장을 차고 팀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가 됐죠. 하지만 당시 앙리와 클럽의 상황 모두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국내 컵대회에서 모두 탈락했고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리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죠. 그 와중에 만난 챔피언스리그 16강의 상대도 하필이면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예로부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잉글랜드 클럽에겐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 어떤 클럽도 여기서만큼은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차전이 열렸던 이날에도 마드리드 팬들은 당연한 승리를 예상했을 만큼 아스날은 그저 언더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부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비 조합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했죠. 원래라면 애슐리 콜, 투레, 캠벨, 로렌으로 이어지는 포백 라인이었겠지만 이날 경기엔 플라미니, 샌데로스, 투레, 에브에라는 미친 조합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전방만큼은 언제나 14번의 남자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앙리는 주장으로서 당당하게 팀을 이끌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팽팽했던 두 팀의 균형을 깨부순 건 의외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앙리의 발끝이었죠. 후반전 시작 직후 재빠른 드리블로 순식간에 상대 선수들을 뚫어냈고 오직 본인만의 능력으로 선제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골이 결국 이날의 승부를 결정지었고 더 나아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잉글랜드 클럽이라는 역사까지 만들었죠. 또한 앙리는 결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 그리고 비아레알을 차례로 꺾으면서 아스날을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해피엔딩까지 단 90분을 남겨두고 결승 상대였던 바르셀로나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상대가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의 아스날은 리그에서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그들의 승점은 64점으로 5위, 라이벌인 토트넘은 65점으로 4위에 위치해 있었죠. 즉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의 향방은 마지막 남은 이 한 경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가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 경기를 끝으로 무려 93년을 함께한 하이버리와의 작별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앙리 역시 이 경기장에 얽힌 추억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골을 넣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를 향한 함성이 언제나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날은 앙리와 아스날에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거는 그들의 역사적인 날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전반전에만 2골을 내주며 오히려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지막 경기를 망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번에도 아스날을 구한 건 바로 런던의 왕이었습니다. 곧바로 터진 그의 동점골과 역전골 그리고 페널티킥까지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날에 앙리는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클럽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더 나아가 토트넘까지 패배하면서 한 장 남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아스날의 몫이 되었죠. 정말이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93년의 역사와 함께한 마지막 무대에서 마지막 골 그리고 그에 걸맞은 마지막 세리머니까지 하이버리를 향한 앙리의 입맞춤은 그야말로 완벽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앙리가 터뜨린 수많은 득점 중 가장 벅차올랐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프로 데뷔 후 첫 골을 넣었을 때? 아니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침묵시켰을 때? 아쉽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 골은 놀랍게도 전성기가 한참 지난 2012년에 터진 어느 한 득점이었죠. 2007년 여름 앙리는 정들었던 아스날을 떠나 바르셀로나에서 새로운 도전을 나섰습니다. 이후 꿈에 그리던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트래블을 달성했죠. 더
더 나아가 한 클럽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싹쓸이하며 육관왕의 위협까지 이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혼기에 접어든 그는 미국 MLS로 건너가 남은 축구 인생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간 속에서도 앙리는 아스날을 잊지 않았고 아스날 또한 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2010년에 그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다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돌아온 그날, 아스날 팬들은 앙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었죠. 언젠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후 앙리는 단기 임대로 아스날에 복귀하게 됩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에 비해 체중도 늘었고 속도도 줄어들었기에 많은 시간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앙리는 복귀 후 첫 경기부터 놀라운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2012년 1월 9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이 있던 날, 앙리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하면서 그리웠던 아스날 팬들의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지루했던 경기 흐름은 그가 나오자마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았고 보란듯이 앙리다운 마무리를 보여줬죠. 이 골은 결국 결승골이 됐고 앙리는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앙리는 자신이 넣은 골 중 가장 좋아하는 골로 바로 이날을 꼽았습니다. 377경기 228골 101도움.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앙리의 아스날 시절만 꼽은 기록입니다. 이미 은퇴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클럽의 최다 득점자에는 앙리의 이름이 적혀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예들은 계속 피어나고 있고 그의 등번호였던 14번 역시 여러 선수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의 최다 득점 기록이 깨지는 날도 오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오더라도 아스날의 왕은 언제나 티에리 앙리일 것입니다.